나는 오늘도 준호를 재운 뒤 거실에 앉았다. 둘째 임신한 며느리가 내 시선을 피하며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님, 준호 이유식은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이고 싶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나는 순간 모든 것을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키워온 내 경험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것 같았다. 너가 직장 다니느라 바쁘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니냐? 내가 잘못 키우고 있다는 뜻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다. 준호를 안고 있는 며느리의 행복한 미소, 그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내 모습. 언제부터 이렇게 어색해진 걸까? 나는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아직도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던 날이 생생하다. 수줍어하며 인사를 드리던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그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어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신혼 초에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다. 하지만 지금은 왜 이렇게 서먹해진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다. 다른 집들은 모두 평화로워 보이는데 우리 집만 이상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내일은 좀 나아질까? 며느리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에도 나는 신경이 곤두섰다. 혹시 준호가 깼나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그냥 며느리가 뒤척이는 소리였다. 그녀도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았다. 임신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준호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놀아주고 재우는 일의 반복. 60이 넘은 내 몸에는 분명 무리였다. 허리는 자꾸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게 자존심이 앞섰다. 어제는 준호와 놀이터에 갔다가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은 젊은 엄마들이 참 편해졌어. 우리 때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박 여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다. 내가 며느리로 살 때는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그런데 또 우리도 손자보는 재미에 살잖아. 뭐 어때? 김 여사가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정말 재미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 돌보고 집안일까지 도와주는 것이. 며느리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얼굴은 늘 피곤해 보였고 집에 돌아와서도 준호와 놀아주기보다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집안일에만 신경을 썼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투덜거렸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에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이렇게 피곤하다는 소리 안 했는데 지난주에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다. 내가 준호에게 과자를 주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어머님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과자는 좀 하고 말렸다. 요즘은 육아 방법이 달라졌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아이 셋을 다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기분이 상했다. 준호가 울면 바로바로 안아주면 안 돼요. 버릇 나빠져요. 내가 말하면 며느리는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지만 표정은 영 못마땅해 보였다. 그런 표정을 볼 때마다 내 가슴 속에는 불만이 쌓여갔다. 어제 저녁에는 내가 준호를 목욕시키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물 온도를 확인하더니 조금 뜨거운 것 같아요 라고 했다. 나는 순간 모든 걸 의심받는 기분이 들었다. 정말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싶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더욱 어색했다. 아들은 늦은 퇴근으로 자주 자리를 비웠고 며느리와 나는 서로 눈치만 보며 밥을 먹었다. 준호의 제잘거림만이 그나마 이 집안의 유일한 활력소였다.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를 보면 안쓰럽기도 했다.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직장일까지 해내야 하는 그녀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지 모르는 건 아니었다. 가끔 그녀가 화장실에서 입덧을 하는 소리가 들릴 때면 내 마음도 짠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만 그녀를 탓하게 되었다. 그 사건은 지난 목요일에 일어났다. 내가 준호와 함께 근처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며느리가 먼저 퇴근해서 집에 와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어머니, 혹시 준호 어디 데리고 나가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다. 응, 마트에 갔다 왔어. 준호도 답답할까봐 바람 좀 쐬이려고. 그럼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왔는데 준호가 없으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순간 나는 화가 치밀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 손자 데리고 나간 게 잘못인가? 내가 손자 데리고 나가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해? 내가 남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나는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다. 며칠 뒤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정에 다녀와도 될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임신 중이라 컨디션도 안 좋고 친정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다. 또 친정에 가려고? 이 집이 그렇게 불편해? 나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며느리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나는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다. 너네 친정어머니만 어머니야? 나는 어머니 아니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내가 준호 돌봐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너가 직장 다닐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맨날 친정 타령이야.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며느리도 목소리를 높였다.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래, 다 힘들지. 그런데 왜 나만 참아야 해? 내가 너 나이 때는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어. 친정은 명절에나 한 번씩 갔다고. 어머님은 항상 옛날 이야기만 하세요. 지금은 다른 시대라고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래,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시어머니한테 대들 수도 있는 거구나. 그때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의 큰 소리에 놀란 것 같았다. 그제야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손자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며느리가 준호를 안아 올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하지만 그녀의 태도도 너무 서운했다. 그날 밤 아들이 들어와서는 나를 조심스럽게 달랬다. 엄마, 수진이가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아요. 임신 중인데. 하지만 나는 더욱 서운했다. 내 아내 편만 들 거면 애초에 왜 나보고 도와달라고 했어? 나는 아들에게까지 화를 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내 방식대로 도와준 건데.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방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임신부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화가 났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준호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다. 나는 혼자 남은 집에서 하루 종일 뒤척였다.
준호의 웃음소리가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집중이 안 됐다. 자꾸만 며느리의 울먹이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준호가 우는 소리도. 내가 너무 심했나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녀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틀째 되던 날 동네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다르더라고. 우리 때하고는. 모두들 비슷한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으니까 또 마음이 복잡해졌다. 준호의 장난감들이 그대로 있고 며느리가 입던 인부복이 빨래줄에 걸려 있는 걸 보니까 괜히 짠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돌아왔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준호조차 우리 사이에 기묘한 긴장감을 느끼는지 평소보다 보채기 시작했다. 준호 기저귀 갈아주세요. 며느리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알았어. 나도 차갑게 대답했다. 밥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수저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준호만 혼자서 음마음마하며 옹알이를 했다. 이런 냉전이 일주일째 계속되자 아들도 눈치를 채고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다.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던 것 같다. 모든 것이 꼬여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시장에서 돌아오니까 며느리가 거실에서 울고 있었다. 손에는 임신 관련 서적을 들고 있었는데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나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우리 사이의 벽이 너무 높아져 있었다. 그런 냉전이 2주째 계속되던 어느 날 밤 준호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나는 본능적으로 달려갔다. 체온이 39도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갈등은 사라졌다. 손자가 아프다는 것 앞에서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다. 일단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고 해열제부터 먹이자. 나는 오랜 육아 경험을 총동원해서 응급처치를 했다. 며느리도 내 지시를 따라 차분히 도왔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며느리가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준호를 안고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며느리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뭘 당연한 거지. 우리 준호인데. 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행히 준호는 단순 감기였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먹이니까 열이 내렸다. 새벽까지 함께 간병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너무 서툴러서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야, 나도 미안해. 나도 솔직하게 말했다. 너를 너무 몰아세웠나 봐.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 병실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며느리는 직장과 육아, 임신의 부담을 털어놓았고 나는 나이 들어가는 두려움과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다만 제 방식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요즘은 육아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가끔 어머님과 의견이 달랐던 건데. 나도 알아.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것 같아. 시대가 달라졌는데. 나도 눈물이 났다. 그런데 가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서운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없으면 저 정말 못해요. 그런데 제가 표현을 잘못했나 봐요. 우리는 서로 껴안았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준호의 열이 완전히 내리고 안정을 찾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했다.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참지 말고. 내가 먼저 제안했다. 네, 어머님.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느꼈어요. 며느리는 또 하나의 제안을 했다. 어머님, 제가 육아책에서 본 새로운 방법들도 가끔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머님 방식과 섞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나도 배워야지.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즉시 대화로 해결하기로 했다. 아직도 가끔 의견이 다를 때가 있지만 이제는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대신 차분히 이야기를 나눈다. 며느리는 내 경험을 존중하고 나는 그녀의 새로운 방식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준호는 우리의 변화를 감지했는지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몇 달 후 둘째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며느리가 출산 후 회복실에서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님, 이번에도 잘 부탁드려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당연하지. 우리 손자, 손녀들인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정말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도 가끔 작은 갈등이 생기지만 우리는 이제 소통하는 방법을 안다.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다. 나는 내 경험을 나누고 며느리는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준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있다.